자, 이번 시간에 이제 소유권이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개념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이제 나올 수 있는 영역이 되겠고요. 소유권이라는 영역 외에도 나머지 물권에도 준용되는 것이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 배타적 권리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될 거고요. 이 소유권이 배타적인 권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유권 행사 등에 있어서 침해가 있게 되면 요거 제거를 해달라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 이걸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뭐 소멸시효 문제에 걸리지 않고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계속해서 소유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개념이다 보니까 뒤에서 지문 중에 나오겠지만 소멸시효 문제 이런 것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얘기를 하려면 앞에서 이제 공부했던 주제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존재했었죠. 그래서 반환 청구, 방해 배제 청구, 방해 예방 청구 이렇게 세 개의 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도 똑같이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 요 세 개를 묶어서 부를 때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소유물이라고 하는 것, 소유자 자신의 소유물을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소위 반환 청구라는 개념이 되게 될 거고요. 두 번째가 자신의 소유권 행사와 관련해서 방해를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방해 제거 청구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 방해 예방 청구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해서 세 가지 볼 테고요. 일단 반환 청구 가장 이제 중심이 되는 것이 반환 청구에 관한 주제가 될 텐데 소유자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자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아주 간단한 명제고요. 첫 번째 누가 바로 소유자가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출발을 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 누구한테 바로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좀 살을 붙이게 되면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반환 청구권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점유할 권원을 가지고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에서 토지가 있습니다. 소유자가 있을 것이고요. 혹시 임차인이 또 지상권자가 있게 되면 이 사람들은 그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 임차인이라든가 지상권자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권 주장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일단 그림을 잡아야겠고요. 자, 그래서 사안 보니까 이런 거인데요. 지금 이제 토지 소유자, 불법으로 토지를 점유해서 건물을 축조한 사람, 그 다음에 이 불법 건축물의 매수인에 대해서 대지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서 뭐 이런 논리 구조가 되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서 토지 소유자 갑이 있게 될 것이고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S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이 위에다가 불법적으로 건물을 축조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 건물의 소유권 자체는 누구한테? 을에게 귀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부합 얘기를 할 때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불법적으로 건물을 지었다 할지라도 이 건물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을에게 있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을이 이 토지 위에다 건물을 지어서 점유를 하고 있으면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갑이라고 하는 토지 소유자는 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토지를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 해서 이게 토지 인도 청구라는 개념이 되게 될 테고 의미상 반환 청구의 한 내용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슈. 자, 을로부터 이 불법 건물을 매수한 사람, 이 불법 건물을 매수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이 건물의 소유권 자체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 있어야지 어떻다?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텐데 이 불법 건물이다 보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없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쪽이 됐든 을이 됐든 병이 됐든 자신의 토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 갑이라는 사람은 토지의 인도 청구, 토지의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최근에 이제 문제 구성됐던 것이 이런 게 있었죠. 자, 이 토지에 만약에 갑을병정이라는 임차인이 있다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이 토지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을 또는 이제 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불법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다고 했을 때 최소한 이 정이라는 임차인의 경우는 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 대해서 을이나 병에 대해서 토지 인도 청구를 직접은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이제 요거 대위 청구라고 해서 이 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 너 이 토지를 말이야 갑에게 돌려줘라 라고 하는 소유물의 반환 청구를 대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요게 이제 좀 어렵기 때문에 출제 이슈가 됐었고요. 그래서 자, 일단 기본 논리 구조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 요게 기본 구조가 되겠습니다.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직접은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을 것이고 다만 임차인 같은 사람은 갑을 위해서 갑에게 돌려다오라고 이렇게 대위에서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러면 전통적으로 많이 구성이 됐던 주제 중에 하나가 방해 제거 청구라고 하는 개념 또는 방해 배제 청구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해서 자, 우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 논리 구조가 되게 될 텐데 누가 내 토지에 대해서 사용 수익을 방해하고 있다. 그럼 방해 제거 청구 혹은 방해 예방 청구를 할 수 있다. 내가 이 토지를 팔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나의 처분 권능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방해 배제 청구 또는 방해 제거 청구라고 해서 요걸 이제 제거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내용을 보면은 아예 통째로 외우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용 권능에 대한 방해를 하고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이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불법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갑이 이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데 방해를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갑은 을이라는 사람한테 건물을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을 때문에 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해석을 하면 이런 식이죠. 이 토지 소유자는 불법으로 토지를 점유한 자에 대해서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소유물의 반환 청구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요. 대신 건물을 제거해달라라고 하는 건물 철거 청구를 하는 것은 방해 배제 청구 또는 방해 제거 청구의 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얘기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불법 건축물의 매수인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아직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사안에 있어서 이 토지 소유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 불법 건축물의 매수인에 대해서도 건물 철거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좀 말이 안 돼요. 지금 불법으로 건물을 축조한 사람에 대해서 야, 네 건물 치워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방해 제거 청구의 한 내용이 될 것이고 건물 철거 청구라는 이름으로 이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을 텐데 문제는 이 불법 축조한 건물의 매수인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논리적으로는 얘한테는 건물 철거 청구가 허용이 돼서는 안 돼요. 자기 건도 아닌데 건물을 치워라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경우야 을이라는 사람이 불법으로 건물을 축조한 다음에 병에게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등기는 해주지 못한 상태. 그리고 을은 캐나다로 이민을 가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병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사용 수익을 하고 있다. 이때 만약에 건물 철거 청구가 허용되지 않게 되면은 마땅히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갑이 지 멋대로 건물을 철거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을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판례에서는 이 복잡하다는 문제를 어떻게 건물의 불법 축조자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매수인에 대해서도 특별히 뭘 인정하고 있다? 건물 철거 청구를 주장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판례에서 정리를 해놨고요. 그래서 여기 하나 있겠고 한편 퇴거 청구라고 해서 불법 축조한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 즉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퇴거 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서 자, 을이 소유하고 있는 이 물건에 A라고 하는 임차인이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한테는 건물의 철거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A는 건물 자체의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나가는 얘한테 야야 네가 저 건물 치워라고 얘기할 수 없듯이 임차인한테는 단지 뭘 주장할 수 있다? 퇴거
퇴거 청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전통적으로 이제 문제 이슈가 됐던 것이 퇴거 청구하고요. 그다음에 건물 철거 청구라고 하는 거 누구한테 행사할 수 있을 것이냐 했을 때 건물 철거 청구는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건물의 소유자로 보이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소위 철거 청구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에 대응해서 퇴거 청구는 임차인과 같은 사람에 대해서만 퇴거 청구를 할 수 있다. 문제 구성할 때는요. 자, 이 임차인에 대해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라든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또 소유자로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퇴거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불법 건물의 소유자에 대해서 퇴거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버리면 개판돼 버려요. 그래서 그 건물에서 물러나라고 해서 건물의 소유자한테 을한테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알았어 하고 건물에서 빠져나가 버리게 되면 이 건물을 철거할 사람이 사라지기 때문에 바로 이때는 철거 청구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만 철거 청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퇴거 청구는 임차인에 대해서 퇴거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사용수익 권익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 방해 제거 청구의 실질적인 내용이 철거 청구와 퇴거 청구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법적으로 등기를 해가지고 팔아먹는데 지장을 준다. 또는 저당권 설정하는데 지장을 준다라고 하면 등기를 지워달라라고 하면 등기 말소 청구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 해서 이게 처분 권익에 대한 방해 배제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이 토지에 대해서 B라는 사람이 불법적으로 등기를 가져갔다라고 하게 되면 이 B 명의의 등기는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요. 이 무효인 등기를 지워달라라고 하는 것을 등기 말소 청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등기법 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두 가지예요. 만약에 갑소유의 이 X 토지의 등기 명의를 B라는 사람이 훔쳐갔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형식을 취해서 다시 등기를 가져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 B라는 사람의 소유 명의의 등기 명의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이 등기를 지워달라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B라는 사람이 이 X 부동산에 전혀 근거 없이 불법적인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저당권의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철거 청구, 퇴거 청구, 그다음에 등기 말소 청구 이런 것이 소위 이름하여 방해 제거 청구의 한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방해 예방 청구라고 하는 개념.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직 방해가 발생하지 아니했고요. 방해를 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담보 또는 이제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해서 반환 청구, 방해 폐지 청구, 방해 예방 청구 이런 것을 묶어서 부를 때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나머지 제한 물권에도 그대로 준용을 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 되게 됩니다. 나머지 물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지상권이 있을 테고요.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권리가 됩니다. 유치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유치권은 등기를 통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점유라는 것을 통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규정을 준용할 수 없습니다. 구조가 똑같은 것에 대해서 그대로 유추 적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요. 자, 지상권, 전세권에도 준용이 되게 된다. 그래서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능이 있는데 아무 권원 없이 제3자가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 토지 사용 부분을 침해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바로 그 지상 목적물의 매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될 테고요. 내가 여기다 건물 지으려고 지상권 설정했는데 어떤 놈이 와서 건물을 불법적으로 지어버렸다. 그러면 건물에 철거 청구할 수 있고요. 그 건물에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 이때는 모두 주장할 수 있다. 바로 퇴거 청구도 할 수 있다. 또 방해할 우려,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 방해 예방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는데, 자, 시험 문제에서 이슈가 됐던 것은 지역권하고요,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되죠. 그래서 지역권 저당권은 점유를 전제로 하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공부할 주제인데 지역권자나 저당권자는 그 목적물을 점유할 권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반환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될 텐데 지역권자나 저당권자는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소위 반환 청구라고 하는 것은 주장을 할 수가 없다. 최근 문제 마지막 다뤄졌던 것이 지역권에 있어서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쟁점이 출제가 됐고요. 그 외에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유치권은 등기를 통해서 성립하는 권리가 아니다. 이게 기본 골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권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대신 유치권은 준용되지 않고요.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 대신 점유를 전제로 성립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어 있어서 이 파트가 요즘은 좀 까다롭게 구성이 되는데 일단은 이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얘기는 이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머지 권리 얘기할 때도 같이 엮어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조상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이고요. 예, 이 정도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의 기본적인 뼈대. 문제 보면서 이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은, 자, 27회 때는 어떤 문제? 제일 무난한 문제 패턴이죠. 지금 이제 지문들을 보게 되면, 자,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퇴거를 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머릿속으로 외우고 들어가야 되죠. 이걸 문제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자 앞에서 철거 청구, 퇴거 청구, 그 다음에 인도 청구라고 하는 것 세 가지 이슈에서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일단은 소유물의 반환 청구라고 하는 게 인도 청구의 한 내용이 될 테고 방해 폐쇄 청구의 한 내용으로서 철거 청구와 퇴거 청구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에 대해서는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미리 머릿속으로 암기가 돼 있어야 돼. 다시 소유자, 자신 정당한 권원 없이 자신의 소유물을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근데 반환 청구라고 하는 게 주로 시험 지문에서는 대제 인도 청구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철거 청구, 자, 불법 건물의 소유자, 불법 건물 소유자의 승계인이라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소위 뭘 주장할 수 있다? 바로 자 철거를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에 대해서는 뭘 주장할 수 있다? 퇴거를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미리 세팅이 되셔야 돼. 문제를 읽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소유물의 반환 청구,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바로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불법으로 건물을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사용식을 방해하니까 방해 제거 청구의 한 내용으로서 철거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임차인에 대해서는 뭘 주장할 수 있다? 퇴거를 주장할 수 있다. 여기까지 암기가 돼 있어야 된다고요. 다시 이 구조 가지고 먼저 외우고 시작해야 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거저주는 문제 패턴이고요. 다시 토지의 인도 청구,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자, 불법 건물의 소유자, 그 사람의 승계인에 대해서 철거를 주장할 수 있다. 세 번째, 임차인에 대해서는 뭘 주장할 수 있다? 퇴거를 주장할 수 있다. 이걸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이걸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문제 가지고 보게 될 텐데, 자, 지금 요거 이제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Y 건물을 신축을 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아니한 채 병에게 임차인에 대해서 지금 이 사용을 허락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여기서 결론 봐야 돼. 갑의 입장에서 일단 누구한테 자 사용 권한 없이 Y 건물을 신축했다라고 했으니까 바로 을에 대해서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있고요. 을에 대해서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을 테고요. 병에 대해서는 퇴거 청구를 할 수가 있다. 다시 외우겠습니다. 그냥 오늘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이건 뭐 여러분 볼 내용도 아니고 딱 기본 틀 자체를 잡고 들어가야 돼. 자, 지금 갑소유 X토지에 대해서 을이 불법적으로 Y 건물을 신축을 해서 소유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이라는 임차인한테 같이 사용수익을 허락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럼 갑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소유자 갑이라는 사람, X토지 소유자 갑은 지금 자신의 토지에 대해서 권한 없이 사용을 하고 있는 을에 대해서 바로 첫 번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슈, 건물의 철거를 주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병에 대해서는 퇴거를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의 내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뭐야? 방해 배제 청구 또는 방해 제거 청구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방해 제거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자, 2번.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 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이게 소유물의 반환 청구라는 의미가 되게 되는 거죠. 토지의 반환 청구의 한 내용이 되게 될 것이고요. 이게 반환 청구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에서 퇴거를 구할 수 있다. 이걸 틀리게 구성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4번 지문, 갑은 병을 상대로 퇴거를 구할 수 있다. 오른편 되겠고요. 5번 지문, 을이 Y 건물을 정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해 준 경우 갑은 정을 상대로 Y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해서 제일 어려운 얘기죠. 어떻게 보면 정이라는 사람이 미등기 상태에서 이 Y 건물의 소유자, 매수인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자, 미등기 상태니까 등기를 해줄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정이라는 사람 소유권 자체를 취득할 수는 없는데, 앞에서 본 것처럼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5번 지문도 옳은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거의 기계적으로 맞춘다고 생각하셔야 돼. 요즘에 이런 문제가 조금 이제 더디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소유물의 반환 청구, 그 다음에 방해 배제 청구,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누가 불법적으로 이 토지를 이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토지를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거, 이게 소유물의 반환 청구. 그 다음에 두 번째 방해 제거 청구의 내용으로서 사용 수익에 있어서 관련한 쟁점이 불법적으로 건물을 촉조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승계인에 대해서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고요. 임차인에 대해서는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 얘기를 가지고 27회 때 문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문제를 그냥 그냥 아주 그냥 날로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나 보셨고요. 그 다음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26회 때 나왔던 문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은 병의 토지 위에 있는 갑소의 X 건물을 매수하여, 자, 일단 병이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갑이 바로 X 건물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을이 매수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이다라고 전제가 되어 있어요. 서류를 교보를 받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루어지기 전 상태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지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때 이 건물의 소유권 자체는 을은 아직은 가질 수가 없고, 건물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사기만 했을 뿐이고 등기를 하기 전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첫 번째, 갑의 채권자가 이 X 건물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 을은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가볼까요? 자, X 건물에서 강제 집행을 할 때, 자, 누가 을이라는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 시비를 걸 수가 없다. 여전히 소유권은 누구한테 남아있으니까? 갑에게 남아있으니까. 자기 건물이 아니니까 설령 이걸 팔아 제낀다 할지라도 자기가 시비를 걸 수가 없다. 1번 오른편 되겠고요. 2번 지문은요. 끄트머리 가봐야겠다.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 X 건물로 인해서 병의 토지가 불법 점거당하고 있다면 토지 소유자 병은 을에게 X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오른편 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건물의 철거 청구는 그 건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건물 소유자로부터 이 건물을 매수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오른편이고요. 3번쯤은 X 건물의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을은 점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을이 이 X 건물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했지만 점유권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누군가가 이 을의 점유권 행사에 방해를 하게 되면 당연히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즉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하지만 아직은 점유권은 가지고 있는 상태니까 점유권 행사에 방해가 있게 되면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을은 X 건물로부터 생긴 과실의 수취권을 가진다 해서 요거 매매할 때 맨날 공부하는 주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을 하기 전이라 할지라도 대금을 다 지급하게 되면 과실 수취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바로 매수인에게 귀속이 되게 된다. 이게 뭔 소리냐면 이런 경우죠.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갑을병정이라는 임차인이 있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이 사람이 차임, 임대료를 누구한테? 갑에게 지급을 할 것인데 매수인이 대금을 다 완납을 하게 되면 등기 전이라도 이 차임에 대해서 나에게 지급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 이걸 우리가 과실수취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주로 이제 매매, 계약법 할 때 얘기할 것이고 30회 또 이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매매계약 체결되고 등기를 넘겨받기 전이다. 근데 대금은 완납을 했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때 을의 권리, 매수인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과실수취권을 가지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을로부터 X 건물을 다시 매수해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정에 대해서 지금 을로부터 다시 정이 매수를 했습니다. 갑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요걸 이제 틀리게 구성을 한 거죠. 자, 지금 보게 되면, 자, 갑이 누구야? 갑이 이 사람이죠? 건물의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소유자는 정당한 관원 없이 자신의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고요. 따라서 정당한 관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더 이상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자, 갑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이 사람 돈 받고 을한테 팔았습니다. 을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을은 아직 소유권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나름의 정당한 관원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니까 내 물건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똑같은 논리구조야. 을한테 다시 정이 샀어. 그래서 그 건물을 사용 수익을 하면서 아직은 등기를 넘겨받기 전이야. 그러면 소유자는 누가 되고? 갑이 되게 될 것이고, 갑의 입장에서는 나름의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정이라는 사람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이 문제 출제 포인트는 그 얘기죠. 소유자,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점유하거나 소유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위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라는 개념,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얘기는 이렇게 갔던 주제이죠.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해서 소유자, 그 소유한 물건을, 소유 속한 물건을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한 자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소유권 자체를 취득하지 못했어도 매매대금 등을 완납을 해서 나름의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이 얘기를 가지고 이 문제에서는 점유할 권리 가지고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이 얘기를 가지고 출제 포인트로 삼아냈습니다. 그래서 자, 하여튼 27회, 26회 때 이렇게 기본적인 방해 폐지 청구권 행사 등의 내용을 가지고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 이 얘기가 나와 있네요. 자, 29회 때, 30회 때 문제 조금 이제 특이했던 문제들이야.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물어봐서 상당히 까다롭게 나왔던 문제가 29회, 30회 문제가 될 텐데요. 자,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1번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해서 방해 제거 비용 또는 방해 예방 비용의 청구를 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소유자는 소유물에 반환 청구할 수 있었고요.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었고요. 방해 예방 청구를 할 수 있지만 방해 제거 비용이라든가 또는 방해 예방 비용의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주장하고 퇴거를 해달라고 주장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철거 비용을 달라고 주장을 할 수는 없다 해서 이 문제는 사실 가장 법정 기초적인 개념을 가지고 뽑아냈어요. 그래서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는 가능하지만 방해 제거 비용의 청구라든가 또는 방해 예방 비용의 청구 이런 것들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자, 2번 불법 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요거 틀리게 이제 구성이 됐고요. 요건 민법 103조 얘기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뭐 첩계약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게 되는데 이 첩계약 등에 있어서는 무효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갑이 나랑 같이 좀 놀아다오 라고 해서 을에게 만약에 첩계약을 제안을 하면서 이 X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기를 해 주었다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불법 원인 급여라고 부르게 됩니다. 원래 무효가 되게 되면 원칙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에 따라서 다 토해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법 원인 급여 같은 경우는 이 사람도 보호받을 가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첩계약을 하고 이 첩계약하는 과정에서 약속의 증표로 부동산의 등기 명의를 넘겨줬다라고 한다라면은 이때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다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없다. 다시 갈까요? 자, 계약이 무효가 되게 됩니다. 계약이 무효가 되게 됩니다. 무효가 되게 되면 애초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일정한 급부, 뭘 준 게 있다라고 한다면 급부의 이행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돌려달라고 하는 것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고 이렇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민법 103조 얘기가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그랬어요. 민법 103조는 소위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해서 이때는 돌려달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다. 자, 우리 앞에 민법 103조 공부할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103조 절대적 무효라고 하고 선의 제3자도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봤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절대적 무효가 되면 혹시 급부의 이행이 있으면 당연히 그 이익을 다 토해내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가 되게 될 텐데 민법 103조의 경우는 특별히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해서 이걸 돌려달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고요. 3번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 점유한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앞에서 우리 소유물의 반환 청구 누구한테 행사할 수 있다? 바로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소유물의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자, 근데 그 사람의 승계인도 당연히 정당한 권원 없이 그걸 승계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어떻다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요건 이 얘기랑 같이 연계가 되게 되는 거죠. 지금 보게 되면은 원래 건물의 철거 청구는 누구한테 인정되는 거다? 불법적으로 건물을 축조한 사람에 대해서 내 토지에서 건물을 제거해달라라는 철거 청구를 주장할 수 있다. 이 사람의 승계인에 대해서 특별히 어떻다? 바로 철거 청구를 주장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이 지문에서는 이렇게 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소유자, 소유물을 불법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의 승계인에 대해서도 당연히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구조. 4번,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 현재 계속 되고 있는 방해 원인과 방해 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어려웠던 지문이고요. 자, 우리가 지금 방해 제거 청구는 두 가지가 있었죠. 우리가 주로 이제 논의했던 것이 지금 철거 청구하고요. 그다음에 퇴거 청구의 문제가 발생했었죠. 물론 이제 등기 말소 청구도 방해 제거 청구의 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거 청구나 퇴거 청구라는 것은 그 결과물의 제거를 요구하는 것이지 원인의 제거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그래서 이 원인과 함께라는 표현이 틀렸다고요. 그래서 원인을 제거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꺼져줄래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결과의 제거를 그 내용으로 한다. 아주 까다로웠던 문제야.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기 전에 이런 유사한 문제가 거의 구성이 안 됐거든요. 그동안 시험 문제에서는 26회, 27회 때 등에서는 지금 저거 이런 거 있었죠. 반환 청구한다. 그 다음에 철거 청구한다, 퇴거 청구한다. 이런 것들만 가지고 구성하다가 이제 좀 문제 유형을 바꿔서 이렇게 한번 구성이 됐고요. 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그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틀렸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누가 소유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소유자가 아니게 되면 일단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X 토지를 대해서 자 불법적으로 점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불법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갑이라는 사람은 을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물을 정당한 원 없이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송 과정에서 갑이 이 문제의 부동산을 누구한테? B형한테 팔아버렸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갑은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서 되게 간단한 주제예요. 소유자만 뭘 주장할 수 있다?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특이하게 구성이 됐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바로 방해자 제거 또는 방해 예방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철거 비용이나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철거 등을 직접 주장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답은요 1번으로 구성을 했던 사례. 한 번만 더 가겠습니다. 자, 기본 틀 잡고 들어가셔야 돼. 자, 소유자 자신의 소유물 정당한 권한 없이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소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기본 구조가 되게 될 것이고 또 하나가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반환 청구의 유형. 자, 불법적으로 토지를 점유한 자에 대해서 토지의 인도 청구를 하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반환 청구의 이해식값을 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 방해 폐제 또는 방해 제거 청구라고 하는 거. 하나가 철거 청구와 퇴거 청구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있다. 해서 불법적으로 자신의 소유 토지에 대해서 건물을 축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방해 제거 청구의 내용으로서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고요. 거기에 임차인에 대해서는 퇴거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림을 잡아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분 권능에 관련해서 바로 각종 등기, 불법적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를 하는 것도 바로 방해 제거 청구의 한 내용이 되게 될 것이고 방해 예방 청구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내용 가지고 보셨고 한 문제 더 가볼까요? 30회 때 문제를 가지고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7년 동안 4문제가 구성이 됐는데요. 자 26회, 27회 때는 철거 청구한다, 퇴거 청구한다 이런 개념이 출제가 좀 돼서 사실 좀 편했어요. 그런데 29회, 30회 두 가지 문제는 조금 이제 좀 뭉뚱그려서 출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30회 때 문제 물권적 청구권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일단 물권적 청구권은 크게 두 가지 있죠.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하고요.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두 개를 묶어서 물권적 청구권. 물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도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준용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 소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은 권리의 행사라고 하는 권리 행사라는 거 일정 기간 동안 하지 않게 되면 그것이 소멸되는 것을 가리켜서 소멸시효라고 부르게 됩니다. 나중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요 2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게 되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게 된다라든가 민법상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1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게 되면 원칙적으로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게 된다. 자, 근데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권 자체는 시효의 문제, 특히 소유권을 가지고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X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누가 을이 불법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아무 때고 좋다. 자,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10년 지났든 20년 지났든 간에 불법 점유에 대해서 내 토지를 돌려달라라고 주장하는 거. 이래서 바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개념은 소멸시효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2번 질문이요. 상대방의 귀책 사유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의 요건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면 이게 손해배상과 같이 비교되는 개념인데 자, 이 을이라는 사람이 불법적으로 이 X 토지를 점유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사람이 원래는 병이라는 사람과 만나서 이
병이 임대인이 되게 될 테고 이 을이 임차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우리가 타인 권리 매매도 가능하고요. 타인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다시 갑시다. 이 토지 소유권 자체가 누구한테? 갑에게 있는데 아무 권원 없는 자가 아들이라고 하십시다. 아들. 갑의 아들인 병이라는 사람이 이거 당신이 이용을 해라 라고 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을과 뭘 하는 수가 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차임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럼 이제 누구는 이 을이라는 사람은 불법 점유자가 되게 됩니다. 돈 낼 거 냈다 할지라도 다 불법 점유자가 되게 된다.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불법 점유자 누구? 을에 대해서 당연히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어떤 잘못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귀책 사유는 전혀 무관하게 당연히 소유자가 가지게 되는 권리에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옳은 표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물권적 방해 배제 청구권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방해라고 하는 것은 자 2번, 3번 같은 얘기인데요. 손해와는 구별이 되게 된다. 그래서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의 또는 과실 등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손해배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당연한 논리 구조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봐. 이때 방해 배제 청구 이런 것들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잘못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냥 갑은 소유자이기 때문에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방해 배제 청구 또는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2번, 3번이 더럽게 어렵게 뽑혔어요. 근데 자, 지금 보면 답은 그나마 좀 무난해요.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나름 어렵게 구성을 한 거예요.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해서 다소의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 가볼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소유자가 되게 될 것이고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이 되게 된다.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임차인의 지위에 있습니다. 임차인이에요. 자,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 문제 토지를 이용을 하려고 딱 가보니까 제3자가 이 X 토지를 병이라는 사람이 불법 점유를 하고 있다. 여기다 치면 멋대로 아무 권한 없이 이 토지를 이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갑은 누구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을은 누구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신 을은 누굴 위해서? 갑을 위해서, 갑을 대신해서 야야 갑에게 이거 돌려다오 라고 하는 것, 이걸 뭐라 부른다? 임차인의 물권적 청구권에 대신해서 행사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대위 행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 소유자가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 등 행사할 수 있다. 요건 별개 문제로 지금 뭐라고요? 자, 임차인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직접적으로 자신에게 그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대신 누구한테? 소유자에게 돌려달라고 소위 소유자를 대신해서 그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나마 이 중에서 지금 4번 정도가 기존에 쭉 다뤄져 왔던 내용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갑시다. 소유자만 소유물의 반환 청구, 방해 폐쇄 청구 직접 행사할 수 있고요. 근데 중간에 낑겨 있는 사람은 직접은 행사할 수 없으나 소유자를 위해서 이 반환 청구권 등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거 대위 행사라고 하는 거 나름 어렵게 구성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제 내용을 다 소화할 수는 없어도요. 기존에 답이 됐던 명제만이라도 정확하게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100점 맞는 시험 아니기 때문에 몇 개라도 정확하게 알고 가실 것 이렇게 보셨고요. 5번 유치권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아까 설명드렸던 주제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왜? 민법에 그런 조문이 없기 때문에. 근데 유치권자는 점유라는 것을 전제로 그 권리가 성립되기 때문에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는 안 되지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가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내용에서 자, 이건 뭐 그 자체의 내용만은 아니고요. 다시
기본 그림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4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얘는 한 문제 미리 세팅을 잡아주셔야 돼요. 7년 동안 4문제 나왔었고요. 26회, 27회, 29회, 30회 나왔으니까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본 틀은 잡고 가셔야 되죠. 다시 갑시다. 자, 지금 소유자,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소유자, 소유권이 긴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내용으로서 반환 청구, 방해 폐지 청구, 방해 예방 청구 등으로 대별해 볼 수가 있다. 이때 반환 청구라고 하는 거, 소유자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 그 토지를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거, 이거 토지 인도 청구로 대부분 예시가 되는데 바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도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게 기본 구조. 두 번째 이슈가 됐던 것이 방해 제거 청구라고 해서 철거 청구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불법적으로 건물을 축조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승계인에 대해서도 철거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임차인처럼 단순한 점유자에 대해서는 철거 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퇴거 청구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유 파트에서 한참 논의하게 될 것 중에 하나가 등기 말소 청구라고 하는 것도 방해 제거 청구의 한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방해 예방 청구 등 할 수 있고 29회 때 이제 나왔던 주제가 바로 방해 제거 청구 비용이라든가 방해 예방 청구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순하게 그 결과물 자체를 제거해달라는 방해 제거 청구 등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제한 물권 등에도 준용되게 되는데 시험용으로 이슈될 거 바로 지역권자, 저당권자에게는 점유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점유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바로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 외 유치권자라고 하는 사람은 점유를 전제로 성립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등기를 통해 성립하는 소유권에 관한 물권적 청구권을 그대로 대입하기는 어렵다. 이 정도가 바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주제고 잠시 끊었다가요. 이제 공유라는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